이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출발합니다. 마을은 산과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숲속의 여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의 뒷산 깊은 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에 한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혼자만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마녀나 같은 존재라고 믿었고 그녀를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돌연 마을에서 사라졌고 이후 폐가는 버려진 채로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몇십 년이 흐른 후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용기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놀이가 유행하게 됩니다. 바로 밤중에 그 폐가를 방문하는 것이었죠. 이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괴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불길한 그림자가 폐가 주위를 맴돈다거나 창문에 하얀 얼굴이 나타난다거나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전설과 괴담이 더해진 그 폐가는 점점 더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대학생 수 명이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골 체험을 하러 왔을 뿐이었지만 마을의 괴담을 듣고는 흥미를 느껴 그 폐가에 가보기로 합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손전등과 간이 캠핑 장비를 챙겨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 깊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고 숲을 헤치고 나아간 끝에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폐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 이미 많이 낡아 있었고 벽은 칠이 벗겨지고 나무는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들은 한기가 도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옛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폐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인 지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바닥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다른 친구들에게 그 소리를 이야기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벽에 그려진 문양 중 하나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밝아져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은 한 여인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를 뜨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들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폐가의 바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산에서 길을 잃고 몇 시간 동안 헤맸을 뿐이었고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묘한 두려움과 안도감이 공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그 폐가는 여전히 마을의 전설로 남아있으며 용기를 시험해 보려는 이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젠가부터 폐가 인근에서 슬픈 눈의 여인이 발견된다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전설의 주인공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설정과 사건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산속에 위치한 폐가 근처에 텐트를 쳤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던 곳이었다. 과거에 이 폐가에서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가족 모두가 실종되었고 그 후로 그 집은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출몰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괴담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흥미를 끌었다. 그래서 일부러 그 폐가 근처에 캠핑 장소를 잡았다. 어둠이 내려앉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갈수록 왠지 모를 찝찝한 기분이 나를 스멀스멀 감싸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모닥불이 꺼질 듯 흔들렸다. 친구 하나가 장난삼아 슬쩍 얘기했다. 저 폐가 안에 진짜 귀신이 있을까? 모두가 실소를 터뜨렸지만
그 누구도 사실은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았다. 다들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 이야기를 넘겼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셋이서 화장실을 가기로 했다. 불을 끄고 랜턴을 켜고 나서야 우리는 깨달았다. 화장실은 폐가 옆에 있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 속에 시덥잖은 농담을 이어가며 우리는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변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랜턴 불빛은 희미하게 우리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폐가 근처를 지나던 순간 뒤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렸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심장은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아무도 듣지 못한 것처럼 가장했지만 이미 우리 모두가 그 소리를 들은 것을 알고 있었다. 더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여 화장실을 향해 갔고 돌아오는 길은 더 빠르게 걸었다. 캠프파이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머지 친구들은 여전히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조금 전의 일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더 이상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분명히 무언가가 이상했다. 자정이 다가오자 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는 걱정하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폐가에서 들려온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 그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우리는 그를 진정시켰지만 사실 우리도 불안한 마음은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숲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음조차도 더 크게 들리고 매 순간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윽고 텐트 밖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텐트 벽에 손바닥 자국이 찍혔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손바닥은 터무니없이 크고 길었고 그 자국은 천천히 천을 타고 움직였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어두운 밤을 뚫고 우리는 차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때 나무들 사이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형체는 너무나 흐릿해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았지만 우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시동을 걸었고 헤드라이트에 비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 채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절대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말자고 굳게 약속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 밤의 일은 어렴풋한 기억 속에 남게 되었지만 그 공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그 폐가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여전히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곤 했다. 그날 밤 그곳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이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의 한 산속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도심에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고자 한 여행이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푸른 숲이 감싸고 있는 한적한 펜션에 짐을 풀었다. 펜션 주인은 우리에게 산속 깊은 곳에 오래된 폐가가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폐가에는 원혼이 깃들어 있어 가는 이를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했다. 첫날 밤 우리는 다 같이 모여 바비큐 파티를 하며 여행을 즐겼다. 밤이 깊어갈수록 주위는 어둠에 휩싸이고 숲속에서 은은한 바람 소리와 함께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친구 준호가 갑자기 폐가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모두 반대했지만 준호의 끈질긴 청에 결국 몇몇 친구들이 동의하게 되었다. 나를 포함한 5명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휴대폰에 랜턴을 켜고 숲속을 헤치며 폐가를 향해 나아갔다. 숲길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낯선 새소리와 정체불명의 동물 울음소리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참을 걸은 끝에 우리는 드디어 폐가에 도착했다. 달빛에 비친 폐가는 마치 오래된 흉가처럼 기괴한 분위기를 뿜어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우리는 겁에 질리면서도 호기심의 폐가 안으로 발을 들였다. 실내는 정말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녹슨 가구들과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바닥이 우리를 맞이했다. 준호가 갑자기 빈 방 하나에 문을 열었다. 그때 벽 한쪽에 낡고 금이 간 큰 거울이 놓여 있었다.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모두 멈춰서서 거울을 응시했다. 순간 거울 속에서 언젠가 죽은 듯한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거울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이상한 능기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는데 폐가 안에 문들이 저절로 닫히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는 도망치기로 했다.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뛰어가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아무리 힘을 주어 잡아당겨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준호가 어딘가에서 낡은 열쇠를 찾아냈다. 그러나 열쇠를 잠그려다가 그만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열쇠는 사라지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차가운 기운을 느껴야 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우리는 창문으로 탈출하기로 했다. 힘을 모아 창문을 깨고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폐가를 빠져나와 펜션으로 달려가면서도 등에 닿는 그 오싹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 펜션에 돌아온 우리는 밤새도록 불을 켠 채 두렵에 떨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신기루처럼 꿈 같았던 폐가에서 경험을 꿈이 아닌 현실로 깨달았다. 우리는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다. 다시는? 몇 년 후 나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그 마을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다. 놀랍게도 우리가 방문했던 그 폐가는 예전 한 가족이 비극적으로 사라진 후 버려진 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후로도 그 폐가 근처에서 여러 번 이상한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그 집을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후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의 여행을 떠나 때 그 말을 꺼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면 거울을 스스로 응시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혹 그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나를 응시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